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윤정미 마지막 단원이고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 단원이 그나마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진짜 어려운 게 맞는지. 자, 가봅시다.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Look at the painting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그림 좀 봐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마 교재에는 있나 봐요. 왜? Do you see the Chinese character 효? 그렇죠. 효라는 이 한자를 보니? 볼 수 있니? 보이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별거 아니고요. 단어 하나만 간단하게 잡고 갈까? 여기 있는 character라는 단어를요. 여러 가지 뜻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봅시다. 첫 번째 캐릭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기 본문 책에 나온 것처럼 문자, 글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역시도 캐릭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꼭 사람이나 동물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무언가의 특징, 특성 역시도 캐릭터라고 쓰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등장인물 역시 캐릭터라고 쓰여요.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다 다른 애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자, do you also see? 당신은 또한 a carp. 잉어인가요? carp가 잉어도 보이시나요? 그리고 검은고도 보이시나요? 그리고 부채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됐죠? 다른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요거는 머릿속에 상식처럼 넣어둡시다. 우리 carp라는 단어가요. 잉어인데 단복수 모양이 똑같아. 양, sheep처럼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단수 복수를 구별할 수 없나요? 있지. 그치? 왜?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그럼 단수면 뭐가 달라붙겠니? 당연히 어가 달라붙겠죠. 그래서 어가 달라붙은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This kind of painting,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요. 수동태 조심해라. 문자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And 그리고 이 문자도는요, it is type of folk painting, 민화라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화, 그렇지? 국가의 넘어갈게요. 민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민화가 어떤 민화냐면은 was popu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조선 시대에 그쵸 후반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림이었대요. 민화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자, 하나 보이는 거 계시죠? 여기 대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간에 명사가 띵 하고 나오더니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대시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대시 명사를 수식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뒷문장이 높은 확률로 불완전할 건데 지금은 어떤 불완전이냐면은 있어야 되는 주어가 요렇게 없는 상태의 불완전이에요.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요 동사의 수일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수일치는 주어에 맞춰야 되는데 주어가 없네. 이 주어 자리 원래 여기 있는 명사 자리거든. 이 명사에다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있는 that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주어 빠져 있잖아. 그리고 주어 빠져 있을 때 뭘 중요하게 보라고? 수일치 어디에? 페인팅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설명은 좀 줄일 테니까 하나만 더 보자. 이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있는 that은요 언제나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사문이면. 살 아니면 후나 홈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in 문자도에서는요 there is usually a Chinese character, 보통 이렇게 한자가 있는데요. 뭐와 함께? 동물 또는 사물들과 함께 이런 한자가 이렇게 문자도 안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고 여기서도 요거 한번 잡고 가야지. 그렇죠? 자, 문장의 시작은 반드시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 게 기본은 맞는데 주어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뭐 문법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더라? 뭐 유도부사?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중요한 워법 포인트는 이거지. 동사의 수일치를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추셔야 돼. 알겠지? 확인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is가 온 이유는 뭐야? 뒤에 있는 명사가 캐릭터 글자라는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을까?
어려운 거 아니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넘어갈게요. 자, one of eight Chinese character 8개 한자들 중 하나는 appear 나타납니다. in 문자도에서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어법 좀 몇 개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원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해도 똑같아.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쓰잖아.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런 말로 쓰지.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8가지의 글자들 중 하나. 이 하나가 진짜 주어야. 알겠지? 복수명사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겠지? 원이 주어니까. 됐죠? 요거 어법 포인트만 하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개의 한자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문자도에. 됐죠? 이 8가지의 글자를 말하고 있네요. They are 그 8가지 한자들은요. 효, 재, 충, 신, 예, 의, 염, 치, 치요? 입니다. 그리고 8가지 글자는요. 단어 조심하자. 이런 거 여러분한테 아직 좀 어렵나요? represent 나타내는데요. the value 가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어떤 가치야? were important to people of 조선 dynasty.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 8가지 글자였대요. 자, 가봅시다. 자, animals and objects in 문자도. 자, 문자도 안에 있는 동물들과 사물들은요, are not just 단순히 데코레이션일 뿐만이 아니야. 데코레이션, 단순한 그냥 데코레이션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겠죠. 자, 여러분한테는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 주어는 the animals와 objects이기 때문에 문자도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 동물들과 사물들은요, often are symbolic, 굉장히 symbolic, 상징적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이래요. 괜찮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효의 그림에 있는 잉어는요, symbolize, 상징합니다. 얘가 symbolize가 동사네.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합니까? respect for parents, 부모님을 향한 respect, 존중을 상징하는 거야. because of 뭐 때문에? an old story, 한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대요.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질문 한번 해볼까? 하연아, 여기 있는 carp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앞에 없으니까 복수야. 하나만 더. 여기 R. 미안해. symbolize S 없잖아. 충분히 알 수 있다고요. 복수입니다. 됐죠? 다음 거. 저 because 좀 한번 보고 갈게요. because. 이거 나는 매번 내가 설명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종 모르는 친구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한번 물어나 볼까 합니다. 예은아. 예은아, because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왜? because는 뭐기 때문에. 오케이, 1번 접속사, 2번 전치사. 오케이, 미안해. 선생님 원래 이건 어려운 용어 같은 거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억까 한번 해봤어요. 자, 반대로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확인해보자고. because of 온 이유 아시겠죠? 자, 어떤 오래된 이야기가 있길래 잉어는 효심을 나타내는 걸까요? 가봅시다. The story goes as follows. 표현이 조금 어렵나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다음에 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지? The story goes as follows. The story goes as follows. 자, once upon a time, 옛날에 한 남자가 lived with his old mother. old mother? 나이 든 어머니와,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이 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One winter, 어느 한 겨울에 the man's mom, 그 남자의 어머님이 became ill, 아프시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의 어머님이 coul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가볼게요.
On one very cold day, 어느 굉장히 추운 날, mother said to the man, 어머님이 그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It would be wonderful. 진짜 좋을 텐데. If I could eat fresh fish, 내가 신선한 물고기를 먹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우린 여기다 이렇게 별표 하나만 좀 칩시다. 왜 별표 치냐면은 가정법이 나왔어요. 알겠죠?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if를 앞에 썼지만 이 if는 이렇게 언제나 뒤에도 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if 뒤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오면 주절에는 우쿠 마이트 동사 원형 오기로 했던 거 요거 맞추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 두 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거야.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직설법도 한번 이따 할까? 직설법은? 이따 합시다. 직설법은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The man, 남성은요 went out to the river, 이제 river, 강으로 갔죠. But 그러나 이 강은요 completely frozen, 수동태 조심하세요. 완벽히 얼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추운 겨울날이라고 했으니까.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어요. 요거 별표 칩시다. 우리 이번 핵심 문법 두 번째 의미상 주어죠. 그렇죠. 여기 for 힘이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호연아, 여기 있는 fish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다시 해봐. 복수입니다. 알겠지? 일부러 목소리 그렇게 낸 거야? 아니면 삑살이야? 삑살이었어요. 복수? 선생님이 이 부분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 좀 해볼게요. 음량 키워서. 싫어요. 뭐 복수? 수 하면서 EDM 키고. 자, 여기야. The man was so disappointed. 야, 미안한데 여기도 별표 쳐야겠다. 내가 왜 미안해? 교과서 이런 걸. 그죠? 여기는 왜 중요한 거냐면 so 대구문은 언제나 중요하거든. 일단 해석 먼저 해보자. 그 남성은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요 cried out, 울부짖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산이래. sky, 하늘에다가. 알겠지? 재현해 볼 사람? 넘어갈게요.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은 거야, 하늘에다가. 됐죠?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일단 소대 구문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하나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disappointed도 한 번만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주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동사는 뭐가 있고 아마 높은 확률로 뭐 어려운 말로는 이형식 동사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동사가 있고 이 뒤에 분명 내가 알기로는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ing를 끌고 왔네. 또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감정 동사인데 뒤에 이렇게 ed를 끌고 왔네. 이런 경우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감정 동사는 유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치? 준모, surprises, 하연. 준모가 하연이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야. 유발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뭘 써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이는 주어를 기점으로 글을 읽었을 때 이 주어가 이 감정을 유발시킨 거네. ing. 이 감정을 이 주어가 유발당했구나. 얘가 이렇게 느꼈구나 하면은 pp 쓰시면 되는 거야. disappointed 왜 나왔는지 아시겠나요? 그 남성이 실망스러움을 유발당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혹시 너무 빠르면 말해줘. 나름 좀 여유 있게 갖고 하면 너무 이렇게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Then 그랬더니 the ice, 그 얼음이 녹았어요. And 그리고 세 마리의 잉어가 갑자기 came out, 튀어나왔어요.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The man, 그 남자는요, went back home, 집으로 돌아갔고요. And cooked the fish, 물고기를 요리했죠. 세 마리의 잉어 말하는 거겠다, 그치? 요리했죠. 그의 어머님을 위해서요. Then, 그러고 his mom, 그의 엄마는요, got well 이란 표현이 몸이 괜찮아졌다라는 말이에요. Get well.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Get well. 괜찮아지셨습니다. 네,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other example. 다른 예시가 있어요. Of symbolic, 상징적인 어떤 사물. 이 문자도 안에는 상징적인 물건에 대한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7과에서 한번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에 other 말고 뭐 others 당연히 안 되지. others는 뒤에 명사를 못 끌고 와요. 알겠지? 그 다음에 the other 이거 역시도 안 되는 거야. 왜? 상징하는 물건과 동물이 총 몇 개인지 안 나왔는데 그냥 일부 설명했고 또 다른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남은 the other는 쓰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배웠던 거. 여기 있는 R도 수일치 어디다 맞춘 거야? object에다가 맞춘 거죠. 그렇죠? 문자도에는 상징적인 사물들의 또 다른 예시들이 있습니다. 가봅시다. 이 상징적인 사물들은요, they are bamboo.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렇죠? In the painting of character, 충. 이 충이라는 글자의 그림 속에는 밤부가 있어요. and 그리고 lotus flower 하면 연꽃이겠네요. 조금 어렵다, 그치? 그 의라는 글자의 그림에는 flower, lotus flower, 연꽃이 있다고 합니다. 됐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반부는요, does not bend.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굽혀지지 않아요. it, 반부네요. 반부는 stay green, 뭐뭐인 채로 있다. 항상 푸르른 채로 있고요. in all kinds of weather, 모든 날씨에 항상 푸르른 채로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요. 여기서 이러한 이유 뭔지 아시겠죠? 굽혀지지 않고요. 항상 푸르러요. 이러한 이유들로 반부는요.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came to symbolize,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loyalty. 연아야 뜻 뭔지 알아? 그렇죠. 충성심 to the king.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징하게 됐대요. 네,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죠? In the case of lotus flower, 그래요. 연꽃인 경우에는요. 이때 데이는 로투스로 바뀌었겠다. 그쵸? 이 로투스는요. grow, 자라나거든요. 이 진흙 연못에서 muddy pond, 진흙 연못에서 자라나거든. but 근데 여전히 bloom beautifully, 아름답게 만발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day, 이때 day 조심하세요. 이때 day 이렇게 문제 내면 어려울 것 같아. 이 day는 뭘까요? 1번 bamboo, 2번 연꽃, 3번 연꽃 bamboo. 몇 번이야? 2번이야. 연꽃이야, 연꽃. 알겠지? 연꽃 밤부 아닙니다. 왜? 뒤에 읽어봐야 돼. 이 연꽃이라는 것은요. 표시하고 보자. 이 연꽃이라는 거는요. Thus became symbol of person's will. 사람의 will이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지의 상징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의지야? To fight for justice.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difficulties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자,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거는 좀 잘 안 잡고 실제로도 시험에 좀 안 나오는 편인데 최근에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가지고 한 번만 잡고 갈게. 여기 있는 to fight는요. 구태여 말하자면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렇죠? 싸우는 의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despite 좀 한번 봅시다. despite 뭐야? because 밑에 적었어야 되는데. 자, despite와 in spite of. 지우야, 얘네 둘은 똑같은 뜻이니 다른 뜻이니? 그럼 똑같은 뜻이면 서로 바꿔 쓸 수 있어? 있어요. 알겠지? 얘네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어. 근데 요거 한번 잘 봐봐. 그냥 칸이 없어서 밑에다 적을게. 요거 한번 잘 봐봐. although 그 다음에 그냥 though 어를 빼도요. 그 다음에 뭐 even though 이런 애들 있죠. 하연아, 얘네들은 뜻이 똑같니 다르니? despite, in spite of와? 똑같아요. 뭐지? 선생님 칠판했으니 4가지 5가지류는 다 똑같은 뜻이야. 알겠지? 근데 얘나 여기 vs 기준으로 despite, in spite of 대신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왜 그러는 거야? 이 despite 친구들은요, spite 친구들은요, 소위 뒤에 이렇게 명사만 끌고 와야 되는 친구들이고, 도우 친구들은요,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끌고 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요 despite 위에 명사만 왜 오는지 알 수 있겠네요. 더워. 추운 사람? 넘어갈게요. 자, 문자도는요, was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치? 뭐보다? 그림. To people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그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much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친구들이에요. 요거 비교 강조 한번 봅시다. 외우셔야 돼.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친구들은 5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far까지. 요 5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 very 같은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 5가지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다음 문장 갈게요. it 여기서 있으면 문자도겠죠? 이 문자도는 표현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냐? 이 문자도는요, reminded 사람들 of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그 문자도는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은 influenced their behavior and attitude. 그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같진 않아. 여기는 대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주어 없잖아. greatly 주어 아닙니까? 헷갈리는 친구 없죠. 그 다음에 remind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remind가 진짜 별거 아닌데 조금 헷갈려요. 실제로 보면. 아이고. 리마인드가 뒷구조가 이렇게 쓰여요. A, of B 이렇게 쓰이는데 이때 이 of 때문에 해석을 좀 많이 절더라고요. 이 of도 하나의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하나 들어볼까? 나는 지우가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런 말 했다고 쳐보자. 영작해봐. I am afraid of 지우 이렇게 쓰잖아. 그치? 이 of도요 뒤에 목적어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는 말이에요.
이때 of 잘 써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particular, 특히 아이들에게는요, 문자도는 학습 도구였대요. 공부의 도구였대요. Through it, 그 문자도를 통해서, 이 지칭 좀 잘 봐야겠다. 계속 나오네. 그 문자도를 통해서 그 조선시대의 아이들은요, 가 주어, could learn,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화의 중요성을 가족과 사회 내에서 조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우리의 8과가 끝이 나네요. 진짜 빨리 끝났다, 그쵸? 스위치 바로 하도록 할게요. 스위치에서 공부 좀 합시다. 얼마 안 걸렸으니까.